그렇다면 대량 주문은 김밥 몇 줄부터일까요? 쪼다 같아 보이면 6명부터 단체, 김밥 5줄부터 대량 주문. 빠꿈이 같이 보이면 김밥 100줄부터, 단체는 50명부터. 중요한 건 항상 손님이 사장님보다 더 머리가 좋다는 사실입니다. 노쇼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찌끈거립니다. 예약 주문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손님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날 준비한 재료는 고스란히 버려지고 인건비는 물론 멘탈까지 무너집니다. 특히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단 한 번의 노쇼가 하루 매출을 날리는 것은 물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에 관한 행정예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라는 제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음식점 예약 부도 노쇼 피해 방지. 둘째, 외식장 위약금 현실화 및 상담비 수령 근거 마련. 셋째, 기타 기준 현실화, 숙박업 및 여행업 관련. 이번 개정안으로 노쇼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식점 예약 부도 피해 방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새로운 분류가 생기면서 노쇼 위약금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예약 부도 피해 방지. 먼저 공정위의 공식 보도자료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의 예약 보전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 부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식업종의 예약 보전금 상한액을 정비하고 위약금 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 우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자재를 당일 폐기약,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므로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적용되는 예약 보전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분쟁 조정 시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하였으나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도 참 현실을 모릅니다.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은 40%로 봐야 합니다. 공정이 봐야 할 텐데.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럼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은 위약금이 20%가 상한입니까? 일반 음식점도 예약 기반 음식점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또는 단체 예약도, 예약 부도 또는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여 예약 보전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 보전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예약 기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자, 그렇다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은 공식적으로 예약 보전금을 이용 금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고 예약 부도 시 예약 보전금 40% 전액을 위약금으로 보고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 이용 금액의 10% 이내였던 예약 보전금이 20%로 늘어났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음식점도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 예약 기반 음식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정위가 예시로 들었던 김밥 100줄이 되어야 할까요? 5명, 6명을 단체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10평, 15평 매장에서 6명이면 단체를 할 수 있는 공정위가 별점표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예약 보전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약 취소 또는 예약 부도 시 위약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법적 최대한 상한선입니다. 그 기준이 10%에서 일반 음식점의 경우 20%로 높아지고 예약 자체가 바로 조리 준비, 재료 준비로 이어지는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40%입니다. 대다수에 해당하는 일반 음식점의 경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 예약 기반 음식점과 같은 40%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대량 주문은 김밥 몇 줄부터일까요? 일반 음식점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예약 기반 음식점의 기준을 다룰 수 있음. 이 경우 단체, 대량 주문 예약의 기준, 인원수 및 특정 공간의 기준, 룸 명칭 등은 사업자가 정해야 하고 그 기준과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 음식점의 기준을 적용함. 김밥 몇 줄부터 대량 주문인지, 6명, 7명도 단체인지 이 기준은 사업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접 정하고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약 부도 기준도 사업자가 정해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약 시간에서 30분 이상 늦으면 예약 부도로 간주와 같이 사업자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정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게의 규모가 각자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100평 음식점에서 8명, 10명 정도, 테이블 2-3개는 크지 않지만 10평, 15평 매장에서 그 정도 인원이면 단체 예약입니다. 모르겠고 우리 집은 4명부터 단체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5분 늦으면 예약 부도로 간주하고 환급 없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밥 몇 줄부터인지 몇 명부터인지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로 주위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쪼다 같아 보이면 6명부터 단체, 김밥 5줄부터 대량 주문. 빠꾸미 같이 보이면 김밥 100줄부터, 단체는 50명부터. 중요한 건 항상 손님이 사장님보다 더 머리가 좋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무리한 기준이라면 사정 고지를 듣는 순간 바로 취소. 공정위의 신구 조문 대비표 중 알아야 할 사항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약정 이용 시점부터 1시간 전 이전 계약 해지 시 예약 보증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합니다. 약정 이용 시점부터 1시간 전 이후 계약 해지 시에는 예약 보증금의 25%를 환급해야 합니다. 예약 부도는 예약 보증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보고 환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약정 이용 시점부터 1시간 전 이전 계약 해지. 이 말은 가게를 예약한 시간이 저녁 7시라면 1시간 전 이전은 6시 이전이 됩니다. 6시 이전에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빡치지만 예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주세요 하고 예약 보증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합니다. 6시 30분이라면 1시간 전 이후 계약 해지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예약 보증금 100만원 중 25만원을 환급해주고 75만원은 급한 데 쓰면 됩니다. 잡수익입니다. 예약 부도는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깔끔합니다. 6시 이전에 예약 취소하면 전액 환급해줘야 하고 6시 이후에 취소하면 25만원만 주면 되는데 딱 6시 전각에 전화와서 예약 취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 이후, 이상, 이하, 이내 등 써 있지 않은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합니다. 6시 이전은 6시 포함, 6시 이후도 6시 포함입니다. 75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정위가 물어줍니까? 참 공정위. 식자재 원가 40%, 이전, 이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약정 이용 시점부터 1일 전 이전 계약 해지는 전액 환급입니다. 1일 전 이전이라는 말은 특정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몇 시라도 상관없이 10일 예약이라면 9일을 뜻합니다. 그래도 영업시간 중에는 소통이 되어야 하겠죠. 약정 이용 시점부터 1일 전 이후부터 1시간 전 이전 계약 해제는 예약 보증금의 50% 환급. 약정 이용 시점부터 1시간 전 이후 계약 해제는 일반 음식점과 같은 25% 환급. 예약 부도는 위약금으로 보고 환급 없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음식점 내 특정 공간, 단독 룸 등 확보를 위한 예약의 경우 일반 음식점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예약 기반 음식점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특정 공간, 단독 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룸이 아니어도 됩니다. 몇 테이블을 예약 공간으로 정한다면 예약 기반 음식점의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예약 편말 올려놓으면 되겠죠. 노쇼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만 노쇼보다 더 무서운 건 노쇼 사기입니다. 최근에 단순한 예약 부도보다 더 악질적인 형태 노쇼 피싱, 노쇼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군부대 회식이라며 160만원어치 주꾸미를 주문하고 잠적, 대기업 회장이 온다며 장어 20마리를 예약하고 가짜 명함만 남기고 군인을 사칭해 도시락 480개를 주문하고 돈을 대신 보내달라 속인 사례까지.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이런 노쇼 사기 피해가 2,000건, 피해액은 250억 원에 달합니다. 얼마 전 저희 매장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해기지 사령부에서 특식으로 주꾸미 80인분 160만원 주문을 했습니다. 톡이 왔기에 제 첫마디가 사기는 아니겠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였지만 사기면 이렇게 허술하게 안 하겠지 했는데 결국은 사기였습니다. 예약 당일 급하게 다른 물품을 먼저 결제해주면 나중에 자기들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딱 야이 저희야 별 피해가 없었지만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피싱 사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쇼 사기도 마찬가지로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중국 조직이 한국인을 고용하는 행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먼저 사장님들이 이런 사기에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이런 사기가 아니더라도 소액이라도 예약 보증금을 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선결제 시스템 도입해야 합니다. 테이블링, 캐치테이블, 네이버 예약 등을 활용해 선결제를 하게 해야 합니다. 예약 보증금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확인 문자 발송 등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둘째, 약관 명시와 증거 보관. 예약 취소 기준,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문자나 톡으로 내용을 발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약 내역과 문자를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의심 예약은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나만 피해 안 봤으면 대치하지 말고 커뮤니티나 경찰을 통해 사기 패턴을 공유해서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금액을 높인 게 아닙니다. 노쇼를 당연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첫 조치입니다. 이제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새로운 분류가 생겼습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현장에서 내 가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법을 실제로 활용해 가게를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자영업자의 몫입니다. 자영업은 매일인 뉴스입니다. 몰랐는데 몰랐습니다. 이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제도가 달라지고 시장이 흔들립니다. 단꿈TV는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현장의 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뉴스로 빠르게 흐름을 읽고 긴 뉴스로는 구조를 이해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변화의 방향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